국민들이 교도 행정이 얼마나 잘못됐고 과연 범죄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85년 인천 소년교도소에서 담당 교도관이 재소자들 모아놓고 기합 주면서 모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고 입안에다 한 명씩 자신의 가래침을 뱉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아이들이 그런 취급을 받으며 교도소 생활을 한다면 그 재소자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회생활할 수 있는가? 교도소가 너무 폐쇄되어 있어서 일반인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교도행정이 바뀌고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만 한다. 그래서 날로 증가하는 범죄를 줄이는 데는 강한 법보다는 가정환경과 가정교육이 1100번 더 중요하다. 자, 여쭤볼게요. 네. 범죄자가 자기가 된 거를 변명하려고 한 말일 수도 있고 팩트에 기반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당시의 교도행정 시스템과 지금은 분명히 아주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근데 이제 범죄자가 했던 말이라고 해서 그리고 자기를 두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변명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런 변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독실이가 방금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변해 갔던 거에 여러 가지 동기가 있고 계기가 있었을 텐데 신정원이 이렇게 썼던 것들도 뭐 아주 작게나마 어떤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제 무기징역이 계속 안에 있잖아요. 네. 그 후에 이제 소송을 좀 여러 번을 걸어요, 자기가. 그래서 너무 승소를 해요. 과하다. 여러 가지. 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과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바꾸고 싶다. 이 교도소 내부에서도 너희들도 법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 계속 하는데 왜 그렇게 경찰을 미워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씩 나옵니다. 오케이. 97년 1월 20일입니다. 신창원이 탈옥에 성공을 해요. 부산교도소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을 하고 탈출을 하는데 부산교도소 화장실 쇠창살. 이거 그거다. 경찰청 창살 쇠창살. 왜 잘 안 되는구나. 경찰청 창살 쇠창살. 그 천천히 하면 누구나 하지. 부산교도소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탈출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네. 80kg이 넘는 몸무게를 60kg대로 15kg을 감량했다고 해요. 정신력은 대단한 거 확실합니다. 장난 아니다. 복서였으면 진짜 딱이었겠다. 복서. 계속 중요합니다. 감령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중요해요? 중요하진 않은데 뒤에 살짝 한번 나오고. 그래요? 신기해. 디테일하게 보자면 노역 작업을 하다가 실톱날 조각을 손에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20분씩 4개월 동안 계속 그 화장실 환풍구 쇠창살을 그어서 2개를 끊습니다. 네. 그리고 교도소를 빠져나가는데 딱 1시간 반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착착착 진행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디테일은 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감시를 느슨하게 하려고 오히려 철저하게 모범수로 지내면서 신뢰를 쌓고 이런 좀 교활한 모습들, 이거 교활하다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탈옥 생활, 탈옥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도피 생활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을 오가면서 9억 8천여만 원을 훔치고 그래서 이 돈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유혹하면서 동거하고 이렇게 피해갑니다. 살아갑니다. 같이. 그러다가 뭐 도망다니다가 익산 토굴에 숨었을 때는 본인이 얘기하기로 뭐 여기저기 다 부러지고 상처 입은 채로 비스켓 하나로 하루를 살고 그렇게 2달 버티는데 썩은 고기 한번 먹었다가 며칠 복통으로 신음하고 뭐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기인 거야. 날 뭐 불쌍하게 봐줘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익산 토굴에 숨어 있었어. 네, 익산에서는 토굴에 숨었었대요. 탈옥해서 훔친 금품을 이용해서 주로 도망을 다니는데 일부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를 해요. 아마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정받으려고 애쓴 게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얘는 그 유흥업소 여자들, 그러니까 자기 동거녀들을 이용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청은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나쁜 남자는 맞다. 나를 사랑하는 여자들을 버렸다. 난 좋은 남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중간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얘는 여종업원들을 이용해 먹은 거고 탈옥에 이용했다. 이용해 먹었다. 그리고 숨는 거에 이용해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것도 정말 일부만 기부를 했겠죠. 그것도 경찰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의적의 이미지가 쓰여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부자들의 돈을 훔쳐가지고 이런 데 기부도 하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절대 자신의 여자는 건들지 뭐 때리거나 뭐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 왜냐하면 여자들이 증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잡힌 게 아니라 계속 잡힐랑 말랑 하다가 도망가서 다음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계속 추적하는 과정이 드러나는 거죠. TV에서도 나오니까. 그런데 정말 몰랐다. 그리고 신창원 씨는 어떤 사람이었다 이 증언들을 보다 보니까 이미지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다 청소년들은 오히려 약간 동경하기 시작하고 맞아.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용해 먹은 거고 정말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는 거고 기부한 것도 진짜 일부를 여자들 환심 살려고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10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저는 100만 원 기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지도 기부하기도 하고 삼겹살 이렇게 한 박스 사서 보내기도 하고 이런 기부들을 좀 해요.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언론 그럴 수도 플레이를 있고. 하려고 한 걸 그것도 수도 있고 가능하고 사실 뭐 동실이 표현 그 중간 어딘가에 사실이 있을 것이다. 진짜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던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치, 억울함과. 경찰에게 아슬아슬 검거될 뻔했는데 따돌린 게 6번, 뭐 13번, 뭐 여러 번 있습니다. 와, 엄청나다. 그런데 정신력과 체력이 너무나 타고나서 경찰들도 내로라는 유단자들인데도 격투를 하다가 막 도망가기도 하고 더 세고 빠릅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엄청나다. 의지가 엄청난 것 같아요. 경찰이 훨씬 더 체력도 좋고 그쵸? 이 상황에 더 그렇게 했을 텐데. 익숙할 텐데, 그지? 동생이 증언하기로 형은 어릴 때 물구나무 서서 걸어다닐 정도로 팔 힘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식으로 운동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대요. 근데 87년 교도소에서 권투를 복싱을 배웠는데 그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당시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 라이트 헤비급에서 준결승에 진짜? 진출을 하고 장난 아니구나. 그다음에 이제 이후 범죄 세계에서 이제 실전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도피 생활에 도움이 된 게 아닌가 합니다. 98년에 이런 일화들이 있어요. 경찰이랑 몸싸움을 하다가 이제 총을 딱 뺏어요. 근데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벨트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경찰에 뺏고 막 엎착뒤치락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경찰도 뺏기면 안 되니까 경찰이 신창원 손목을 막 물고 막 서로 막 물고 귀 물어뜯고 이런 상황이 되고 한 대 쳤대요. 그러다가 경찰을.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하더니 정신 차리더니 야 총만 주고 그냥 가라 이렇게 했다고도 해요. 아 진짜로? 어차피 잡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 근데 느껴지는데 총 갔대? 그럼? 그럼 뭐 그 총을 뺏을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그건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총 주면 총 쏠 수도 있는 거잖아. 경찰한테 주면 경찰이 또 위협을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네. 영화처럼 멋있게 착 해갖고 이거 그 탄을 빼고 준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하고요. 동거를 하면서 숨어 지내요. 그러면서 그 방식이 근데 사실 은신에 가장 좋다는 치밀한 계산에서 나왔다고도 합니다. 매번 갈 때마다 사랑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은신을 할 때 검찰이 얘기하기로는 범죄자들이 유흥업소 여자들을 이제 돈으로 꿰서 사람들 사던 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는 게 굉장히 고전적이래요. 범죄자들이 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뭔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먹는 거라든가 맞아. 여러 가지들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주도 면밀해서 같이 사는 동거녀가 자기가 탈옥소인지 전혀 모르게 잘 숨기고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동거녀 강 씨가 신창원이 건축업자라고 진짜 믿고 그리고 이제 절도하기를 위해 며칠씩 집을 비울 때가 있는데 이럴 때도 출장 갔구나 정말 그렇게 믿었다고 인터뷰를 하고 심지어 이제 신창원 상반신에는 이제 문신이 가득했다고 하는데 그래? 그걸 못 봤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밤에 잠을 잘 때나 샤워할 때도 혼자 철저하게 그래서 몇 달을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신 있는 것도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두철미한 거죠. 우와, 어떻게 숨겼지? 가능한가? 그 뭐 옷을 다 입고 계속 살았다고 하니까 한 여름에도 이제 긴팔 옷을 입었고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확실한 거는 실제 범죄자들이 거기 숨어 들어가면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집에 숨어 들어가면 사실 이제 폭력성을 드러내는 맞아. 경우가 워낙 대부분인데 신창원이 여자들에게 굉장히 신사적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뭐 의식적이었든 아니었든 어쨌든 여자들이 그한테 정을 느끼게끔 행동한 것까지도 분명히 이제 사실인 것 같다. 저도 이거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기자가. 지금도 받아올 수 있어요? 지금도 만약에 오면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럼 난 도움을 받아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이 있었나 보다. 이게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속상한 마음도 많이 보이고 저 형이 모성애를 잘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젠틀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이용해 먹고 마는 그런 거.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남자다운 사람 아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고 자기를 신고하더라도 난 그거 원망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신창원 동거녀의 집에 이제 경찰이 잠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동거녀를 성폭행하기도 해요. 경찰이. 오?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해요. 더 이상 수사 안 하고 종결할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대신에 이제 성관계를 한 거로 보이는데 비망록에 써 있어요. 그거 이제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파면하고 그러니까 보다 보면 신창원과 오히려 경찰이 약간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상과 악이 반대로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나는 경찰 편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신창원이 왜 경찰을 이렇게 미워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여기 좀 드러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창원이 나 인간이기를 포기하겠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또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현상금은 아까 대한민국 사상 최고였다 말씀을 드렸죠. 이때 이 당시에 당연히 이제 쏙쏙 잘 피해 나간 신창원이 있으니까 마주쳤다가 도망도 가요. 신창원을. 그러니까 목이 날아간 경찰 간부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창원 검거 실패 책임을 물어서 경고 조치가 나거나 징계받는 사람도 굉장히 10수명 이상이 되고요. 심지어 신창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인을 했어.
근데 경찰이 실수해서 그 신청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신고자가 나 이제 5천만 원 줘라. 근데 못 주겠다. 왜냐면 못 잡았잖아. 그건 니네가 잘못한 거잖아요. 소송을 걸어서 대법까지 가고 승소해서 5천만 원 받아내기도 합니다. 최초 신고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저는 경찰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당시의 경찰은 또 지금이랑 많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놈이었구나. 이게 막 카오스인데요, 너무. 신청원 하나를 잡기 위해서. 네. 경찰의 치부도 막 드러나게 되고.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신창원이 굉장히 계속 교도소를 옮겨가요. 계속 옮겨가는데 그것도 되게 이례적이래요. 왜 검거된 그러느냐? 다음에? 네, 싫은 거야. 또 탈출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있지만 얘 때문에 여러 명이 목이 날아가고 얘 때문에 자기랑 뭐 친하고 더 아는 분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탈옥을 했을 때 그 교도소에서도 많이 목 날아갔겠죠. 책임을 물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미움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 선한 역할은 아닐 수 있겠지만 많이 좀 바꾼 건 있는 것 같아요. 검거로 넘어갑니다. 전남 순천군의 한 아파트입니다. 가스 배관을 살피던 가스 설비업체 직원 김모 씨라고 할게요. 경찰 지망생이래요 원래. 그리고 군 정보부대 출신인데 어쨌든 현실 때문에 경찰 지망생이지만 경찰은 되지 못하고 이제 가스 설치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설치하러 갔어요. 근데 집에서 날이 더운데 모자를 쓰고 있는 남편을 확인하고 이상하다. 그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이제 딱 주인이 보이는데 결혼 사진은 없어. 그리고 뭐 런닝머신, 벤치프레스 이런 뜯지 않은 운동기구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수배 전단을 확인합니다. 신창원이 맞는 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창원이 생각해서 다시 그 집을 찾아가서 죄송한데 남은 일 이게 있다고 내가 마무리 못한 게 있다. 다시 들어가서 마무리한 척하면서 다시 체크를 하는 거죠. 맞다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영화 같죠.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약간 있잖아요. 경찰도 이제 여러 명이 급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두 명이 죄송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기다리는 동안 부동산 가서 그 시간 동안 그 집의 명의가 누군지 막 확인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진짜 치밀하게 했죠 이분도. 신청원도 느낌새를 챘을 것 같은데 왜 다시 왔지?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않았을까? 있죠. 그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 그 다음에 신창원이 검거가 돼요. 띵동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경찰이 이제 저 베란다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둘러싼 거지 이때는.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김모 씨가 자신의 꿈이었던 경찰 특채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분도 되게 이번 훌륭하죠. 해피엔딩이네요. 그럼요. 이분은 훌륭한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우연적인 상황이 겹쳐졌는데 이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았구나. 그렇죠. 검거된 후에 22년 6개월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토론은 이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토론. 추가 형량을 포함해서 신창원의 형량이 적절했느냐. 예, 표창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분 말을 듣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신창원의 범죄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범죄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형량을 정할 수 있는 자유심증주의가 우리는 있지만 진짜 그 판결하는 과정이 법 앞에 평등했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범죄학의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합니다. 국가 책임론, 국가도 일부 책임, 사회 체계 그리고 회복적 정의 같은 요소를 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범죄자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법과 제도의 미비나 문제로 인한 책임의 정도 그리고 이웃 공동체, 문화, 윤리, 교육 체계 같은 이런 사회화 시스템이 이 사람의 범죄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고 혹은 막는 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평가를 해서 감안을 해야 되고 처벌에 있어서는 그리고 가해자에게 어떤 조처를 내려야 하지만 피해자도 당연히 봐야 되잖아요.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학 그리고 현재 형법에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해요. 89년 저지른 강도치사죄 공범으로 실제 살인을 하지 않고 현장에 함께 있기만 했었는데 그 무기징역이 공정하냐라고 하면서 최창원 교수님도 그 이야기를 같이 해요. 이태원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20년이 나왔었다. 근데 공범이었고 분명히 찌르지 않았는데 그게 정의로운 형량이었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비록 15살부터 절도죄로 소년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절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인데 저지르지 않은 강도치사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강도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하고 범행 이후에 자수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죄책 그거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신창원이 태어나서 자란 과정에서 교육, 복지, 소년사법 같은 이런 국가 사회적 기제가 잘못 작동된 책임이 과연 전혀 없냐. 그리고 22년 6개월이라고 추가 형량이 나왔잖아요. 경찰과 국가제도를 우롱하고 장기간 도주 성공한 데 대한 괘씸죄 이도 있겠지. 너무 누가 봐도 사실 이걸 못 잡은 거는 경찰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정이 적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을 드는 것도 좀 웃겨요. 그죠? 우리 편을 들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 신창원 같은 어린 시절을 지냈던 사람이 평생 격리예요. 평생 격리. 이제 앞으로 살아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몇 년인 거죠? 그럼 총 형량이? 무기징역. 아 맞다 무기징역이었지. 그게 아예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조두수는 12년. 그러니까 조수순 나오는데. 그리고 초창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 분명히 괘씸죄 같은 것이 작용했을 거죠. 그치. 12년 6개월도 그렇고 무기징역도 그렇고. 무기징역도 분명히 도주했다가 잡혔으니까 그것도 반성의 여지가 없다. 바로 자수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분명히 작용을 한 거고 그리고 그때 좀 더 엄벌주의도 있었던 것 같고 훨씬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변호사 잘 있으면 분명히 15년, 20년 안에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법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인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거나 그 형량이 주어지는 거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개개인이 저지르는 범죄의 어떤 질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강도다라고 해도 이게 질적인 측면이 다 있는 거고 맥락이 있는 건데 그래서 보통 철학에서는 양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을 모두 소구하고 그걸 다 양으로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도 양화로 운영되잖아요. 연필이랑 지우개라는 건 질적으로 너무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뭐 1,000원, 1,500원 붙임으로써 이거 비교할 수 있게끔 해놓고. 그런데 지금의 근현대 사법체계라는 것도 그래서 양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적인 내용들을 다 소거하다 보니까. 근데 신창원 사례뿐만이 아니라 아까 조두순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질적인 차이들 그런 거를 다 고려할 수는 없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 하나하나 신창원도 이게 이슈화되고 이 얘기를 들어보고 한 거지만 사실 신창원과 비슷한 사람이 수두룩빽빽하기도 할 거고 네. 그렇겠지. 그래서 이 신창원이 이제 억울하게 어떤 형량을 받았다. 여기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양화시키는 그 기준을 신창원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정밀하게 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대중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감정 아니면 그 생각들 좀 반영할 수 있게끔 체계를 좀 잡아가면 되는 거지. 신창원이 그냥 단순히 억울하다 뭐 그거에 집중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시대적 맥락도 봐야 되고. 범죄를 저지른 거에 그러니까 희생자라는 말이 참 어렵긴 한데 저지른 자기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상이고 거기다 이제 무기징역의 삶을 그 안에서 끝내는 거예요. 감옥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개인은 어쨌든 희생이 된 거야. 그 죽은 사람도 사실 억울하지. 너무나 죽은 분도 희생된 분도. 그렇지. 자, 트리 PD님은 아 진짜 어렵다. 기준 자체를 이태원 살인 사건 아니면은 비슷한 유형의 강도 치사 범죄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아무리 쌓여도 그렇지 무기징역까지 받을 이유가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최찬원 교수님이 어떻게 조사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억울했을 거고 혹은 이 사람이 의도해서 그렇게 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무기징역이라는 이런 부가값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있고 디테일하게 본 사람들은 이거는 신창원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은 하는데 최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법에는 틈이 있고 그것들을 해나가면서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창원 케이스는 이 이전에는 없었던 케이스인 거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 그 형량이 추가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진 못하겠어요. 그렇죠. 이건 답이 없죠. 네, 좀 힘든데 이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신창원의 억울함에 대해서 공감하기보다는 법적 시스템이 좀 답답하긴 하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조두순이나 또 그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 또 쉽게 나오고. 자, 그 후 현재 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창원은 공부를 시작합니다.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라고 느껴지잖아요. 네. 저도 그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도 잘 조절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했죠, 사실. 이용한 것도 사실이고. 고입,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사 자격을 위해서 이제 학사학위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최근에 어떤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 소장을 자기가 직접 다 써서 소송을 여러 번을 합니다. 요 얘기는 들었던 것 같다. 진짜로 직접 썼다는 얘기 든 거. 부러진 화살 생각난다.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고입 검정고시 합격했다라고 하는 거는 중졸이 아니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가방끈이라고 얘기할게요, 정말. 흔히 말해도 정말 막말로 가방끈이 짧은데 진짜 머리 좋았던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리하게 잘 썼다고 하고 하나의 실수 없이 정확하게 소장 작성을 했대요. 소송을 의부 승소 많이 합니다. 승소를 해요. 첫 번째, 언론 접촉을 통제하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합니다.
편지를 교도소 측이 발송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언론에다가. 근데 교도소 아. 입장에서는 얘가 왜곡된 얘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것도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한 거죠. 자, 이때 일부 승소해서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해요. 이 안에 잘못된 관행들 내가 고치고 싶었다. 그래서 두 번째,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그걸 앓는 자신에게 제때 치료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이것도 일부 승소를 해서 5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요. 제가 궁금한 네. 거는 무기징역이고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손해배상금 어디로 가요? 뭐 영치금으로 쓰지 않을까요? 아, 영치금으로 쓰이는구나. 뒤에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아, 이게 나옵니다. 있구나. 네. 궁금했었어. 일부 승소를 하고 이것도 교도소 얘기도 들어볼 만해요. 뭐냐면 이거 치료하다가 또 도망갈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게 통지를 위한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부 승소를 한 거죠. 원래 2,500인가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500을 받게 되고요. 또 이거 진짜 최근인데요. 독거 수용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요주의 임무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독거 수용과 그 전자연상 장비 CCTV 개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CCTV를 계속.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용변 보는 것까지 다 계속 지키고 있대요. 되게 애매하다. 이걸 진짜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회적 어떤 안정을 위해서 그런 것도 맞는 교도소의 얘기죠. 그게 그거 교도소 네. 얘기죠. 이제 2020년 5월에 그래서 인권위가 이제 좀 시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는 그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서 CCTV를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요. 그러면 이것도 누가 옳았느냐, 옳았다라고 봐야 될까? 어쨌든 이거는 할 만한 소송이었던 게 맞는 거죠. 인권 침해라고 본 겁니다. 인권위에서는. 오케이. 이렇게 교도소 내에서 잘못된 교정 관행을 막는다면서 계속 국가상대 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청원이 불편하지. 그죠? 그래서 탈옥 이후에 12번을 옮겨서 지금 13번째 수감 중이라고 해요. 지금 한 번 더 뭐 추가가 돼서 14번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찾아본 자료는 좀 이전이니까. 근데 보통 장기수는 잘 안 옮긴다고 하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옮기느냐가 약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냥 단순한 모범수가 아닌 거고 교정 당국에서도 함께 하거나 뭐 친밀하게 지낼 이유도 없고 우리 교도소 안에 있으면 자꾸 문제점을 문제만 제기하니까. 괜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 거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빈민촌에 있는 한 소년을 양아들 삼아서 4년째 돕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 소년을 위해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자기 영치금을 내서 심장 수술을 해줬다고 해요. 그를 위해서 크메르어를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하고요. 크메로예요? 그 캄보디아 언어입니다. 아, 그리고 한 번 특별 면회까지 한 적이 있었대요. 진짜. 그래서 그날 신창원이 많이 울었다고 하고 이게 뒷이야기입니다만 그 소년은 자기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캄보디아 같이 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신창원은 당연히 목수일을 하면서 끝까지 살고 싶다. 최일도 목사님께 올해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이제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겠습니다. 그 영미 영문학 학위를 취득하겠습니다. 영성 일기를 매일 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것들도 있고 이혜인 수녀님도 방송에서 신창원이 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었던 게 있거든요. 그냥 교정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범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누가 알겠어요. 신만 아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이전입니다. 이건 2020년에 얘기까지 한 거고 네네. 201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감방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혈류가 좀 안 통하는 상황이었어서 이제 뇌 일부가 이제 손상이 있지 않나까지 걱정했었는데 생명에 이상 없이 의식을 회복했고 그 이후에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걸로 봐서 그냥 문제 없이 자살 시도가 한 번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편지 쓰면서 자살 시도 한 번 한 건 있지만 제가 탈옥 시도하거나 이런 거 없는데 계속 CCTV 감시는 부당합니다. 요게 다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그 내용까지. 네, 여기까지가 신창원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까지 제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네. 흥미롭구만. 엄청나다. 한번 지금까지 들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정리를 한번 하고 네.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 밝혔던 포부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 문화를 바꾸겠다. 네. 자,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실이라면. 거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거랑 관련돼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뭐 한번 좀 지켜볼 만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양형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왠지 이렇게 끝날 것 같아. 아까부터 자꾸. 바르게 살아야지. 맞아. 근데 이 형량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에 대한 전반적인 뭐 팩트를 떠나가지고 형량이 좀 과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기도 한데 또 반대로 계속해서 교화가 안 됐었던 거잖아. 그렇죠.
이게 무슨 사회 희생양이나 선한 사람인데 잘못된 사회 때문에 갇혔거나 누명을 쓴다든가. 누명을 썼거나 그렇게 너무 미화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측면에서 봐서 형량에 문제가 있고 현대적 관점에서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여론이 형성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마련해가지고 적당하게 줄여줄 필요가 있지 우리가 너무 감성적으로 이거 접근하는 것도 되게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되게 팩트였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15년형이 나왔어요. 공범이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제가 누군가의 삶을 말할 수는 없지만 교화가 되지 않고 나오자마자 또 어떤 일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계속 그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고 구명운동을 벌여서 사명을 받고 싶어하는 어떤 이기적인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기도 해요. 오히려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보니까 이 젊은 어린 신창호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청년 아이였던 것 같아요. 물론 나도 힘들었고 우리 다 힘들었어.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래도 사회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흐물게 잘 들었고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사회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네. 여기서 오늘 97년 뉴스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네. 다음 해가 98년 아닙니까? 98년도 또 재밌는 뉴스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못다한 얘기는 팟빵에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고 98년 뉴스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입니다. 아이고 예. 97년 뉴스 여기서 마음이 너무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갔어. 그만하고 싶어 죽겠지. 매년 빨리 와가는 거 왜 2020년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